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가고 있죠. 이 와중에 저희 세뇌 탈출은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난잡하게 짝이 없는 서울 교육감 선거판 드디어 정리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전국에서 이 광역에서 이 광역별, 광역 각각에서 단일화된 후보들이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 교단연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므로써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강력한 단일대우, 주사파 용어인데 단일대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세뇌탈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개시될 때 광고가 붙지 않기 일쑤입니다. 자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조사원의 여론조사가 헤럴드 투데이에서 헤럴드 경제에서 오늘 발표됐습니다. 5월 12일. 참고로 이제 한국사회여론조사원은 5대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다자간 구도인데 조 의원이 27.3%, 그 다음에 조전혁이 그거보다 한 9% 빠져서 8, 9% 빠져서 18.9%로 바짝 뒤쫓고 있고요. 박선영이 조전혁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조영달 후보는 7.9%, 기타 여기저기 군소 후보 다 합치면 13.7%, 그 다음에 없다 혹은 모른다가 22.6%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인데 사실 이 여기저기에서 캠프에서 비공개로 돌리는 여론조사랑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요새 최근 추세입니다. 이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의 2배쯤 나오고 또 조 의원이 박스권 27.3%라는 소리는 원래 조 의원 박스권이 5%, 34%, 32% 그랬어요. 최소 5%포인트 하락했고요. 많이 봐주면 7, 8% 하락한 건데 포인트로. 이게 송영길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조전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급상승했냐. 원래 이 정도 나왔었어요. 조전혁 후보가. 그런데 이제 박선영 후보가 푹 주저앉고 조전혁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주호를 챙겨서 점잖게 사퇴시키는 그런 조전혁의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그게 5월 8일이었죠. 5월 8일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그 이주호 찾아가서 이주호를 점잖게 사퇴시키는 그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잘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박선영이 37,000명이 휴대폰 실명 인증한 교추호 프로세스가 불법 부정 폭력이라고 지난 50일 동안 집요하고 악질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해왔는데 시민들이 그 실체를 그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이건 어저께 있었던 해프닝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박선영의 그 서경석 주도 124개 시민단체 지지 선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저께 원래는 여의도 야외예요. 그 국민의힘 당사 앞인가 야외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달랑 한 저희가 셌을 때는 유튜버 빼고 3명. 그럼 뭐 많이 봐줘서 한 10명 이내인데 요거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급히 자리가 야외에서 근처에 있는 모 카페로 옮겨졌습니다. 야, 그럼 캠프에 도대체 몇 명 있는 거야? 지금 캠프에 이제 그 한 10명, 20명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캠프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육감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49개 연락사무소가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 그러면 49개 연락사무소에 이제 소장,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몇 명. 그래서 한 2, 3명씩만 해도 그게 한 100여 명 돼요. 만약에 조전혁 후보가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해야겠다. 정말 마음 먹고. 그랬을 때에 한 400명은 그냥 모입니다. 쉽게. 근데 박선영 후보 왜 이러냐. 도대체 캠프에 몇 명 있는 거냐. 연락사무소장 연락사무소장들한테 임명장 줬다는 그런 풍문이 도는데 도대체 연락사무소가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기는 한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캠프가 이제 학부모 단체나 직능 조직들이 있죠. 또 종교계. 여기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지받으면 거기서 이래저래 한 10명씩, 5명씩, 3명씩 와서 한 100개 단체 정도 제대로 지지받으면 한 300명 그냥 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지지가 있었냐. 다시 말해서 캠프와 조직이 있기나 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참 안 됐더라고요. 이 박 후보가 의외로 2018년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 나왔을 때 이거 널로 먹은 선거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 후보가 그때 이제 늦게 이렇게 초빙돼서 나오는 후보예요. 2018년에 준비된 후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곽일천 후보랑 단일화 이제 시민 경선이라 그래도 그때는 뭐 2,500명밖에 안 됐고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은 진짜로 뭐 타 지역 민 유입이 너무 쉬운 그런 엉성한 체제로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거를 제가 주도한 단체 이선본이 했었는데 그걸 반성을 하고 요번에 이제 그 신청은 널널하게 하지만 투표 들어가면은 휴대폰 실명 인증, 행정동 입력, 법률적 경고 이 3중 필터를 거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박 후보가 그때 이제 2,500명 해서 곽일천 후보랑 해서 양자 사이 단일화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뭐 여기저기 이렇게 지원 받아가면서 그때 이제 홍준표 홍심을 얻었죠. 그래서 홍준표 그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나는 박선영을 지지한다 뭐 이런 거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한 30, 한 6, 7% 먹었는데 널로 먹었어요. 그때 사실은. 이때 제가 이거 캠페인 안 되겠다. 이거 캠페인 그러니까 선대본을 구성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지금 이제 80대 후반에 도달하신 그때는 80대 초반이겠죠. 그런 분이 실제로 그 이쪽 우파의 어르신이 그분이 실제적인 그 이제 선대본의 총괄 이제 그 헤드를 하시고 실제로 선대본부장은 죄송합니다. 이제 실명으로 걸어놨게요. 뭐 그분한테 제가 나쁜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한 10년 정도 MBC 사회이사를 하신 김광동 씨가 했어요. 우파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김광동 씨가 광역급 선거커녕은 국회의원 선거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옆에서 도운 적이 있어? 이거 프로가 붙어야 되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야, 저 80대 초반에 선거를 잘 모르시는 그냥 글을 쓰시는 어르신이 실제적인 좌장을 하고 그 밑에 선대본부장을 김광동 선수가 하면 저게 되겠냐 이런 상태에서 후보랑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후보랑 무슨 문제였냐면 그때 곽일천 후보를 지지한 분들 중에 일부가 박선영 후보를 제가 글에서도 썼고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제 팸이고 동성애 옹호자다라는 그런 그 레이블을 붙여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박선영 씨가 그때 그 기독교 우파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격수로 나선 사람들이 좀 너무 사나워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웹포스터, 굉장히 모욕적인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막 뿌렸었어요. 그때. 그 제가 박선영 그때 당시 후보를 만나서 바로 이제 단일화되고 얼마 안 될 때, 곽일천 박선영 단일화되고 얼마 안 될 때, 그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을 주도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다. 거기 그 부산의 K 교수, 또 서울의 K 약사, 또 부산의 Y 교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문제를 풀자 이걸. 그랬더니 이제 박 후보가 딱 저한테 내가 그런 인격 모독적인 웹포스터로 인격이 짓밟혔는데 제가 왜 그 사람들 만나요? 제가 왜 그 사람들 만나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이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저도 그런 자리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탁자를 탁 치고 일어나면서 제가 아니 인간 박선영이가 인격적으로 모욕감 느낀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후보 박선영이 나서야 될 일이다. 후보 박선영은 어디 갔냐. 그러고 나서 제가 박선영 후보랑 연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어렵게 된 후보인데 그 본인의 아집 혹은 오기 혹은
존심 이걸 내세워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할 생각이 없다. 선거 어렵겠구나 이거. 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분의 그런 성격적인 그 단면을 보고 영어로 말하면 이주호, 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또 헷갈렸던 게 박선영 씨가 그 정계에 왔을 때 자유선진당 이회창 인가 그 전에 이회창이 아니라 김종필인가 그 라인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변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정계에 같이 있었던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또 박선영 후보를 2018년에 펌프질한 거예요. 그 선거 사무실이 번듯하고 화려해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억이 들고 지금 돈은 별로 없는데 몇 억짜리 선거 사무실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제가 제 후배가 이제 부동산을 좀 다뤄요. 그러니까 다루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눈이 밝아요. 인테리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후배한테 야, 그거 박선영 후보 그거 저기 선거 사무실 좀 봐줘. 그거 무슨 선거 사무실 클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선거 며칠 남지도 않았고 캠프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런 데다 몇 억씩 써. 그 바깥에다가 큰 사게 현수막 걸 수 있는 것만 하고 임대료는 작게 줄 수 있는데 구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안국동의 걸스카우트 건물 거기 외벽이 커요. 거기 전체 다 이제 그 플래카드 거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그 몇백만 원인가 뭐 그거밖에 안 주고 구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분이 선거를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연을 끊었어요. 일찌감치 끊었습니다. 캠프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분께 연락을 안 드렸죠. 왜냐하면 그 이고가 그렇게 강하고 말이 안 통하면 저도 한 성질을 하는데 제 성질은 그래도 누가 이렇게 말하면 좀 듣고서 성질 부리는 편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아서 저는 연을 끊었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 보면은 선거 캠프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증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남의 캠프라서 근데 들리는 소문들 보면 선거 캠프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리고 그게 어저께 5월 11일 여의도 해프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뭐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다른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 조전혁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도 반영이 안 된 호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단연입니다. 아시다시피 교단연은 이제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대표 선출 후보 연대인데요. 조전혁 후보가 이게 1월부터 주장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경기 단일화 후보인 임태희, 또 인천 단일화 후보인 최계윤이 선뜻 여기에 응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 후보는 아직 서울이 굉장히 난잡한 판이라서 임태희 후보나 최계훈 후보가 손을 잡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는데 워낙 우리 교추협 멤버들이 똘똘 뭉쳐 있고 3만 7천 명 그 교추협 그 투표인들이 똘똘 뭉쳐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결국 조전혁 후보로 정리된다라고 보고 손을 잡아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경기 인천 단일 후보들이 교추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출된 조전혁의 정통성, 레지티머스를 인증한 겁니다. 교단에는 1차 확대가 앞으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고 이거 한 2, 3일 사이에 될 거예요. 2차 확대는 충청이 광역이 4개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그다음에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그래서 교단원이 급속하게 거의 전국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단원은 3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교육정책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 두 번째는 신문, TV, 광고 등 공동선거운동.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다. 그럼 2천만 원 나왔다. 1,500만 원 나왔다. 1,500만 원 나왔는데 한 후보가 내려면 그게 끔찍한 가격인데 자기 선거구 사이즈별로 딱 나눠서 분담을 해버리면 서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은 5분의 1만 내면 되잖아요. 5분의 1, 6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내면 충분해요. 그러면 서울이 전면 광고 한번 내고
5분의 1이면 300만 원이면 되네. 1,500만 원 들었을 때. TV 광고도 마찬가지죠. 15초 TV로 나간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5초 TV 황금 시간대 지상파에 예를 들면 시청률 높을 때 20번 나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억이다. 서울 후보가 만약에 그걸 5분의 1 내지 4분의 1, 2억이면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2억이면 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강력한 그런 선거운동 캠페인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러면 진보 교육감 후보 연대라 그러면 표가 떨어져. 진보가 보통 구체고 있는 표가 30% 40%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표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선거 투개표 참관 감시를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단위원회에 의해서 앞으로 굉장히 판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교단위원이 이제 핵심적 인사가 조전혁 후보이기 때문에 조전혁 후보가 호재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는 여론조사로는 발표 기준은 5월 한 15일쯤 돼야 5월 15일 발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인데 이게 잘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5월 15, 16, 17일 되는 발표 여론조사에 반영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오세훈의 마음, 훈심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심 그러면은 뭐 심판 잘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훈심, 훈남, 훈심. 5월 12일 아침 조전혁과 오세훈이 본후보 등록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광경이 이제 서울 선관위 현관입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 조율된 싱크인지 뭐 조율된 싱크라든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시장 후보와 그 교육감 후보가 만나는 게 그 저기 경고를 받을 동 말 동안 경미한 사안이에요. 이건 이미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에 3월 21일 날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와 김상곤 교육감 후보가 함께 수원 광교산을 등산했습니다. 한 명의 그런데 만약 교단위원이 이거를 한다 그러면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17명의 후보가 국힘 주요 멤버들과 예를 들어서 남산숲을 함께 거닐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한다. 괜찮잖아요. 교육 예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한다. 이 3심이 서울 같으면 이 3심이 결정적이에요. 오세훈의 훈심, 오세훈이 이제 지지율이 좋으니까 55, 60 이렇게 나오니까 또 국민의힘의 당심, 윤 대통령의 윤심. 그런데 이걸 얼마나 세련되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냐 이게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감 선거판에 대해서 보는데 저는 사실은 러닝메이트 제도가 궁극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정당이 책임지고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는 거죠. 정당이 책임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뭐 좀 색깔이 진한 후보를 추천을 못 한다고요, 정당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김상곤 저런 사람 색깔 진한 사람이거든요. 노동자대학 전태일 노동자대학 총장인가 뭐 그랬어요. 저런 색깔이 진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당도 손해를 보니까 당 후보가 이 러닝메이트 추천이 어렵다고요. 저게 온건해져요. 러닝메이트 추천을 하면 전 저걸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민노총의 주도 세력은 전교조입니다. 민노총의 중앙상집위, 중앙상임집행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산별로 이제 그 대의원들 숫자가 배정이 되는데 그 대의원 숫자 배정에서 가장 큰 몫을 받은 데가 전교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입장에서는 교육감을 누굴 세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전교조 내부가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조직이 유지되는데 탄탄하게 그나마. 그러면 그게 갈등과 통합의 그런 프로세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감 후보 선정을 그냥 결국 민주당이나 정당에 다 맡기게 된다. 정당이 알아서 한다. 그럼 전교조가 자기 힘의 파워의 한 3분의 1쯤이나 절반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반대할 겁니다. 이 보수나 우파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 전교조나 저쪽 이른바 깡통진보, 이른바 NGO, 시민단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반대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게 선거제도 개선이 쉽게 안 일어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은 일방적으로 못 하거든요. 다수당이라 그래서. 선거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 때는 지 맘대로 했지만 저게 그 이때까지 관행이 그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돼요. 저 선거제도 개선은. 그러면 선거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뭐 10년이고 뭐 이렇게 뭐 5년이고 더 필요하다라고 그런다면 결국 시민이 모여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정당이 없는 거예요. 정당이 못 끼어들어요. 그러면 자, 이전에 거꾸로 말해줄게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 해요. 야, 교육감 한다는 교육자들, 지식인들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판이 난잡하고 더러운 거야? 환멸이다, 환멸. 오케이, 맞습니다. 판이 난잡하고 더러운 것도 맞고요. 환멸스러운 것도 맞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환멸스럽고 더러운 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백모는 사쿠라 같이 혹은 정치 투기꾼 같이 보여요. 교육 정치 투기꾼 같이. 그거 각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교육감 후보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인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 혹은 인격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도지사 선거에 나온 사람 이상의 인격과 도덕성을 교육감 후보 나오겠다는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정치인들이 선거판에 나올 때 정당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힘의 내부 경선 과정, 그다음에 뭐 후보 공천 과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이 없고 내부 공천이나 후보 경선이 없다. 그러면 그게 선거판이 아사리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사리판인 거예요. 이게 정당이 없기 때문에 후보 사이에 타협이나 거래가 없어요. 요번은 내가 국회의원 나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열리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우리 이 선생께서 그 구청장 나가세요. 뭐 이런 타협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국회의원 나가니까 우리 이 선생께서는 정부 요직 가십시오. 우리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집권당이면 뭐 이런 거래라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여기는 다 후보 매수에 해당합니다. 선거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뭐 아니면 도예요. 거기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어. 윤 대통령이 됐어. 사람들이 전부 약간 보수화돼 가고 있어. 그러면 보수 레이블 달고 중도 보수 레이블 달고 출마만 하면 먹을 것 같아. 눈알이 뒤집어지죠. 교육감 선거는 이게 4년마다 열리는 반짝 떴다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이 모이지 않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자, 누구 혹자는 말합니다. 야, 그거 37,000명 뭐 그거 모여서 온라인 투표했는데 그거라도 단위로 안 되잖아. 웃기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거라도 해놨으니까 이렇게 버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무슨 일이냐. 옛날에 그거예요. 단위로 한다고 기껏 와. 자기 안 되잖아. 그냥 생각하고 출마해. 그러면 반역자 누구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즉각 사퇴하라. 무슨 죄를 짓지 말라. 사죄하라. 하고 이제 시민단체는 성명서 하나 딱 발표하고 본인은 대응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성명서 아무 데도 보도도 안 해요.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이렇게 난잡한 판이었어요.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이게 정리돼 가잖아요. 이게 다 우리 교취업에 28만 3천 신청인 3만 7천 실명인증 투표인이 뒤에서 엔진으로 받치니까 이렇게 버티고 가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대표 선출 후보연대. 이름이 길어서 그냥 교단연. 지금 조전혁, 임태희, 서울 조전혁, 경기 임태희, 인천 최계운 에서 어저께 5월 11일에 발족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국화돼서 광역별 최강 단일 후보 연대기구로서 전국 주요 광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과 정책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선거 참관인 얼마 전까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서울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죠. 서울, 경기, 인천 선거 참관인 지금 신청하십시오. 세모풀닷컴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세모풀닷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서대문구 송제 1동 사전투표소 5월 27일 오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만약에 웹에 접속해서 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문자로
문자로 성함, 핸드폰 번호, 광역, 기초구, 행정동을 적어 보내주세요. 홍길동 010-1234-5678 서울 서대문구 홍제 1동.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